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부탁드리고 여튼 다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을 천천히 할 거니까 1.25배, 1.5배 재생속도 설정하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호주의 부동산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고 발표해주는 코어로직에서 12월 마감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호주 전체에서의 집값은 8.1%가 올랐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4.9%가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인데, 그런 것 치고는 많이 올랐던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그 전해인 2021년에 미친 듯이 올라서 24.5%가 올랐던 것에 비교하면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뭔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팬데믹 동안 어찌되었건 살아남으려고 이자 낮추고 돈 엄청 풀고 그러던 시절이라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방지역, 시골 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 특히 각 주의 수도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다소 내린 지역도 있고 좀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12월 한 달 자료만 보면 퍼스가 1.5%, 아들레이드가 1.3%, 브리스번이 1.0% 상승하였고, 시드니는 0.2% 상승 기록하였고, 멜번은 0.3% 하락하였습니다. 각 대도시 지역별, 그러니까 동네별로 상승폭이 큰 지역을 보면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서 주택 가치 중간 가격 기준으로 연간 상승폭을 보면 시드니는 블랙타운, 제가 예전에 흑석동이라고 말했죠. 여기가 15.8% 상승하였고, 메릭빌, 시드넨, 피터샘, 여기 거의 한 동네인데 그 시내 남쪽 그 동네하고 혼스비 15.3%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스트라스필드, 버우드, 애쉬필드 여기 한국 사람도 많이 살죠. 14.9% 그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멜번의 경우는 다레빈 노스가 7.9%였습니다. 그 다음이 반열, 모나쉬, 녹스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보다시피 10%도 못 넘기면서 시드니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다소 힘이 좀 빠지긴 합니다. 브리즈번에서는 남부 지역들이 주로 상승을 이끌어서 네이탄이 22%, 마운트 크라벳, 써니뱅크, 카린데일, 홀랜드 파크 그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아들레이드는 플레이폴드, 가우러, 셀리스버리 등이 상승폭이 컸고, 퍼스는 알마데일, 고스넬스, 로킹햄 등의 지역이 2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불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외에 코어로직에서는 올해 초반 부동산 시장 전망도 내어놓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23년 작년 말로 이어지는 기간에 이미 이런 기미가 목격이 되었는데, 멜번의 경우 11월, 12월 가격 하락 보여주었고, 시드니 경우도 0.2% 거의 유지가 된 정도였고, 브리스번 경우는 전월의 상승세와 비교할 때 지난 10월달 1.5% 기록한 이후부터 상승세이던 부동산 시장이 좀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걸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낮출지도 모른다는 전망은 아무래도 그 시기가 올 후반기일 텐데, 그때까지 가격이 상승할 요소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제 금리가 낮아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또 당연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혹시 능력이 되면서도 시계를 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분들은 떨어진 능력에 맞춰서 영혼까지 끌어당기지는 말고 역시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어떤지 모른다, 이런 분들은 빨리 자신의 능력치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전에 부동산 업계에 발을 잠시 두었던 정반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그저께 1월 1일 일본에 강진이 덮쳤고 사진을 보니까 아파트가 넘어지고 하여튼 뭐 여튼 난리입니다. 난리. 처음에는 사망자 숫자가 적어서 그래도 뭔 대비가 잘 되었었나 보다. 사람들이 잘 대피했나 보다. 뭐 이래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제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는 여객기 한 대가 착륙 이후에 활주로에 세워져 있던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본 항공 여객기에는 36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들이 있었는데 어찌 전원 무사히 비행기를 빠져나왔고 최소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큰 비행기에 받친 덩치가 훨씬 작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 이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총 6명으로 이들 중 기장 1명만 빠져나왔지만 중상이라고 하고 나머지 5명은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전날 일어났던 지진 피해 지역에 보급품을 가져다 주겠다고 활주로에서 이륙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명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367명이 그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탈출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뉴스입니다. 호주에서 한국 뉴스, 코리아 뉴스는 진짜 보기 어려운데 뉴스가 나와도 주로 북한 관련된 뉴스인데 어제는 한국에서의 소식 하나가 꽤 빠른 속도로 떴습니다. 웬일인지 싶기도 합니다. 보도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야당 대표가 부상 방문 중에 칼에 찔렸다 는 보도였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의 뉴스를 보는 우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으니까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각자 보시고 저는 호주에서의 보도를 전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받아가지고 DAG가 올린 소식에는 이재명 대표가 신설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가 신원불명의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왼쪽 목을 칼에 찔렸다. 왼쪽 목에 이 칼이 찔렸다 하였습니다. 공격을 한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방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질문과 응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은 것인데 당시 상황의 그 사진에 대해서 부상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고 바닥에 누워 있고 다른 사람이 손수건으로 부상당한 부분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의식은 있었지만 출혈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좀 있다가 ABC도 DAG와 비슷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대변인이 이번 공격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했다는 것과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 그리고 공격을 한 사람이 1957년생으로 18cm짜리 칼로 공격을 했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런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도하였습니다. 진짜 어지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다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니까 국내 뉴스 마냥 속보로 전하는 걸 보니 이건 뭐 국격이 올라갔다고 해석하기도 난감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어떤 미친놈인지 칼을 들고 목을 겨누었다는 것은 살해가 충분히 있었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이에 합당한 중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리기로는 배우가 있다 없다 뭐 그러는데 그 배우가 진짜 있어서 나중에 밝혀진다면 더 큰 중형으로 다스려야겠습니다. 멜번의 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거의 3만 불을 들여서 리미티드 에디션 신발 레켈레를 온라인으로 구입했답니다. 판매자는 당시 17살짜리 고등학생이었다는데 얘 말로는 지가 무슨 인터내셔널로 아는 라인이 있어서 당첨자한테만 판매하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 스니커스를 구했다. 이 말을 믿고 저는 뭐 그냥 듣자마자 의심부터 드는데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 말을 믿고 처음에는 3,800불을 주고 디오르 X 조단 스니커즈를 구입하였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이후에 욕심을 더 부려서 4,800불, 6,700불, 10,000불을 송금하였고 에어조단 시리즈, 에어조단 1 시리즈 브레드, 그리고 1 시리즈 시카고,
원 시리즈 로얄 뭐 이런 걸 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느낌상 상당히 숫자가 적은 아주 희귀한 에어조단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물품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것 좀 이상하다 싶었고 판매자한테 연락을 취했으나 당연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찌어찌 하여서 판매자의 아빠와 연락이 되어서 이거 뭐냐 이렇게 문의를 하였답니다. 옥신각신 했을 것이고 옥신각신 하다가 둘은 매장을 함께 찾아가서 진품을 가려보기로 하였고 에이전트 말로는 얘네 아빠가 만약 이게 가품이라면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은 해주겠다라고 했다는데 매장에서는 단박에 이게 가품이라고 판정을 내렸지만 아빠는 매장에서 그런 걸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환불을 거부하였답니다. 이후에 뭐 더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엔 아빠가 만불로 끝내자 했지만 이게 무슨 장난이야? 만불은 무슨 만불, 쓴 돈이 얼만데. 그리고 그동안 짜증난 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니까 이 구매자는 만불 뭐 이거 무시하고 그냥 Vcat, 그러니까 소액분쟁위원회 재판으로 끌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상당한 반전입니다. Vcat의 판결은 당시 17세였던 판매자는 법적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이를 알고서 거래를 한 구매자의 권리는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7인 걸 뭐 어떻게 알았냐 하겠지만 당시 거래 중에 서로 교환한 메시지에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서로 악의가 없었을 테니까 판매자의 18세 생일을 축하하는 구매자가 보낸 메시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판매자가 이 애라는 걸 충분히 알고 구매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애가 한 일에 대해 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른이 애가 몇만 불 벌겠다고 그렇게 덤비는데 그걸 순순히 응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여튼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돈은 한 푼도 못 돌려받았고 짝퉁 신발 4켤레만 챙기게 되었습니다. 뭐 딴 거보다도 이 신발 밑창에 있는 마크가 너무도 눈에 들어와서 오늘 뉴스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호주에서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